그 신국장 좀 나올래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방통위 이용재정치국장 신영규입니다.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정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응은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의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썼어요. 방통위가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유언비어 대응한다. 가령 지휘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은 폐쇄되고 검거 및 사법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뉴데일리가 어떤 매체예요? 약간 보수 성향에 가까운 매체가. 예, 극우 언론이죠. 뉴데일리가 대통령실의 정보는 신속히 보도하는 편이에요. 아주 강하게. 여기는 이렇게 근거를 갖고 대통령실 발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거의 실시간으로 계엄이 터지고 이 시간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막 모일 때예요. 이 시간에 아까 신영기 국장 어디 있다 그랬죠?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응반은 대통령실에서 그냥 낸 거예요? 방통위는 대응반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계엄 포고령 보면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분들도 얘기했지만 3위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2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밀접하게 방통위에서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보도가 나온 거는 방통위한테 사전 아니면 사후에라도 뭔가 준비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교감이 있든지 사전에. 그런 바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707 특임단장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내 부하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아주 울면서 호소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신영규 국장은 양심선언 할 생각 없어요? 어떤 양심 생각 말씀하시는지. 이 대응반 운영이나 네. 그동안의 방송 장악 관련해서 대응반 아까 운영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내란 동조 세력이죠. 그렇죠?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위에서 이게 다 연결된 건데 방심위는 긴급통신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페이지에 대한 삭제를 의결했는데 이거 보고 받았다 그랬죠, 이건. 예,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왜 받죠? 민간 독립기구인데? 통상 저희가 저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팩트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방심위와의 관계에서 예산이나 감사는 어떻게 해요? 방통위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통신심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방심위가 편성을 하고 저희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국회에 이제 그러니까 독립기구지만 여러 가지 관여하고 여기 보고도 받잖아요. 이 문자행동 페이지 이런 삭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요? 이게 탄핵의 수괴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판단이 안 들어요? 공무원 생활 20년 하고 지금 고위공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팩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거고요. 어떤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을 페이지를 삭제한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내란의 수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입장이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기 직무대행 같이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신영규 국장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에 대한 참여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그럼 동의해?
동의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정치행위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그렇게 않는 영혼 없는 공무원 하지 말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대응반 운영했는지 하고 방심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네,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으면 방통위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든지 의견이 있든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는 왜 받아요, 근데? 뭐 그런 동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차. 예. 지금 내란 상태예요. 고위공무원이라는 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국회에 나와서.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1분 안 쓰셨어요. 제가 되게 무책임하고 뻔뻔해요. 내란의 공모자들 같아요. 딱 하는 행동이 아주 뻔뻔하게. 여기 다 고위공 자격도 없어요. 예? 아니, 이런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자행동에서 했다고 이거를 소위를 열어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어. 방통위 담당 과장으로서 보고받고 끝이에요? 그게 업무예요? 이 보고는 왜 받냐고 그럼. 네, 저희는 만약에 그 방심위에서 사후적으로 저희한테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아니, 따라서 요청이 있다면 보고는 무슨 저희가 근거로 받아요? 보고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받은 거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요. 방심위에서 보고를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과장은 방심위에서 받지 누구한테 받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나와서? 제가 아까 물어보니 담당 과장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사실이나 아니냐를 방심에다 확인했다고 그럼 들었습니다. 감사 과장은 방심위에서 보고를 안 받고 어디서 받아요?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1분 더 대해서 이런 드리세요.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우석 과장 나오세요. 저기 의사진행. 이 대응반 운영 진짜 없었습니까?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방심위에서 이런 소위를 열어서 이런 의결을 해서 삭제했다는 거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은 뭐예요?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방심위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이행되지 않을 때 방통위에 혹시 시정 명령 요청을 하면 저희가 명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란에 관한 거고 이게 한 게 며칠이에요? 문자행동 의결한 게.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4일부터 모든 언론에서 내란이라 그러고 다 보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방통위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을 내든지? 답하세요. 그 온라인 상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방심위의 고유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방심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정도냐 아니냐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 사안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가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자꾸 들어가세요.